엄마, 이건 너무하잖아. 내 인생을 망치겠다는 거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럴 순 없어. 엄마, 제발요.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70대 초반의 평범한 어머니예요. 방금 들으신 그 절박한 목소리들, 바로 제 자식들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그 속에서 내린 가장 어려운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결국 그들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 제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는 반전이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화가 나실 수 있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게 됐어요. 준호, 성민, 서연,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밤낮으로 일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 안정된 삶을 주고 싶었거든요. 분식집은 좁고 더웠어요. 여름이면 땀으로 옷이 젖었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이들 생각만 하면 힘이 났어요. 손님들이 떠나고 나면 늦은 밤까지 청소하고 재료 준비했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고단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다다르면 마음이 설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었거든요. 준호는 항상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해주었고, 성민이는 제 짐을 받아들곤 했죠. 서연이는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잠든 후에도 저는 쉴 수 없었어요. 내일의 장사를 위해 김치를 담그고 양념을 만들고 청소를 했죠. 잠자리에 들 때면 이미 새벽이 가까워 오곤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보면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그들의 꿈을 위해 저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어요. 준호는 대학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고, 성민이는 회사에 취직했죠. 서연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준호가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사무실 열쇠를 들고 와서 보여줬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넘쳤죠. 성민이가 첫 월급을 받아왔을 때의 기쁨도 잊을 수 없어요. 그 아이가 봉투를 내밀며 엄마, 이건 제 첫 월급이에요. 엄마 것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성민이의 손을 꼭 잡고 내가 번 돈이야. 내 미래를 위해 써라고 말해 주었죠. 서연이의 결혼식 날, 저는 한동안 울었어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를 보며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서연이가 제게 다가와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제 역할을 다한 것 같아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준호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죠. 돈을 쓰는 게 헤퍼졌어요. 비싼 차를 사고 호화로운 집으로 이사 갔죠. 성민이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주 이직했어요. 그때마다 제게 돈을 빌려갔죠. 서연이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 보였어요. 남편과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렸거든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의 삶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좀 더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준호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실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엄마, 큰일 났어요. 회사가 무너졌어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그 아이를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준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게 탄로났고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죠. 준호가 체포되던 날, 저는 경찰서 앞에서 오열했어요. 제 아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죠.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라고 외치는 준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성민이도 문제였어요. 잦은 이직으로 빚이 쌓이더니 결국 도박에 빠졌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제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 제게 들켰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요. 엄마, 미안해요. 꼭 갚을게요. 제발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성민이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답니다. 서연이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제게 왔죠. 서연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그 아이의 눈에 가득 찬 절망감을 저는 잊을 수 없어요. 엄마, 우리 좀 받아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그리고 손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날들은 끝이 났어요. 제가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밤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소리 없이 울었죠.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준호가 2년 만에 출소했어요. 교도소 정문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였죠. 준호가 나왔을 때 그 아이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살이 쏙 빠지고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깊어진 주름, 제 아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거든요. 결국 저는 퇴직금을 털어 아들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준호의 새 사업은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죠. 준호가 또다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늘리려 한 거예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절대 들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 빨리 부자 될 수 있다고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너무 슬펐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들을 너무 과보호했던 게 아닐까요? 제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 아들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엔 준호를 도와주지 않기로 한 거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준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날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난 이제 엄마 아들 아니에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믿었거든요. 성민이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박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이 더 어려워졌죠.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돈을 요구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또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죠. 엄마, 돈 좀 주세요. 내일부터 꼭 일자리 알아볼게요. 이런 말을 들은 몇 번째일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죠. 성민아,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제 말을 들은 성민이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만 이렇게 사나고? 성민이의 고함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로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그저 한 구석에 서서 눈물만 흘렸죠. 이게 정말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인가 싶었어요. 그날 밤 성민이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짐을 쌌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을 두고 떠나는 게 가슴 아팠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서연이도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엔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려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커져갔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제게 왔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서연아, 엄마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서연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저 어떡해요?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요. 애들 아빠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서연이를 안아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저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느꼈거든요. 며칠 후 서연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얼굴에 미소가 어려 있었죠. 엄마,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도현 씨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엔 기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연이라는 사람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서연이가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도연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요.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남자가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하지만 서연이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도연 씨는 우리를 정말 사랑해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이의 고집 센 모습을 보며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 딸이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이면서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처음엔 가벼운 복통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죠.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토혈을 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만약 잘못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으로 가슴이 무거웠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위암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지만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하는 소리가 났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죠. 준호가 물었어요.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요? 성민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에휴,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빨리 나아요. 저 이제 어떡해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외롭고 서글펐어요. 제 건강보다 돈과 자신들의 처지를 걱정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평생 아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힘들 때 그들은 제 곁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못 살아온 걸까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주기만 한 게 실수였을까요? 이런 후회와 반성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입원 후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힘든 치료 과정이었지만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그들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지만 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병실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말다툼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들은 제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야, 너희들 엄마 재산 얼마나 되는지 알아?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돼. 서연이가 소리쳤죠. 뭔 소리야? 내가 애들이 있잖아. 나한테 더 필요하다고. 성민이의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들 참 대단하다. 엄마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얘기야?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정말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아이들의 모습일까요? 경마와 싸우는 것보다 이 현실이 더 아팠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2개월 후 퇴원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치료가 잘 됐다고 해요. 하지만 제 마음의 병은 쉽게 나을 것 같지 않았죠.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엔 기뻤죠. 하지만 곧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됐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제 건강해지셨으니까 제 사업 좀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성민이도 가세했죠. 엄마, 저 이제 정말 일자리 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잘 들어보렴. 아이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걸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려 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성민의 전처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성민이가 아직도 도박을 끊지 못했다면서요? 그런 아들을 두고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성민이를 감싸주니까 이 모양이에요. 저희 아이 양육비도 안 주고 어머니가 책임져야 해요. 성민이가 옆에서 발끈했어요. 야, 너는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우리 남이잖아. 두 사람의 고성이 오가는 사이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걸까요? 제가 성민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죠. 아들을 지나치게 보호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성민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성민아,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가 더 이상 너를 도와줄 순 없어. 성민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게 아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저는 지쳐갔어요. 아이들의 끝없는 요구와 갈등, 그리고 제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게 저를 압박했죠. 어느 날 밤,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평생 꿈꿔왔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게 잘못되어 버린 걸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큰 결심을 적었죠.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제 결정을 알렸죠.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엄마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순간 방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게 보였죠. 준호가 먼저 소리쳤어요. 엄마, 농담이죠. 그럴 순 없어요. 서연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성민이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야. 엄마, 결정이야. 그 순간 아이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준호는 화를 내며 집을 뛰쳐나갔고 서연이는 오열하기 시작했죠. 성민이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거든요. 비록 지금은 아프겠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죠. 제 선언 이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를 설득하려 들었죠. 준호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엄마, 이러시면 제 사업은 어떡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하는 거라고요. 준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준호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엄마 돈에 의지해서는 안 돼. 서연이는 눈물로 호소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하세요? 그 애들 미래는요?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서연아, 내 아이들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엄마 돈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성민이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성민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성민아, 이제 일어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할 때야. 며칠 동안 집안은 전쟁터 같았어요. 아이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설득하려 했고 때로는 협박도 했죠.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가 법적으로 엄마를 막을 수 있대요.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하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앞섰어요. 준호야,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거니? 정말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 준호는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전 그냥 제 몫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사실은 제 재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요. 아이들은 결국 법적 대응을 선택했어요.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며 법원의 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거예요. 재판정에서 준호가 울먹이며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남에게 줘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차분하게 제 입장을 밝혔어요. 제 정신이 또렷합니다. 이건 제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제 아이들이 이상 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의 모든 치부가 드러났죠. 아이들의 빚, 도박, 불륜, 모든 것이 법정에서 공개됐어요. 마침내 판결이 났어요. 다행히 판사님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셨어요. 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정혜진 씨의 정신 상태는 정상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판결이 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도 느꼈죠. 이제 정말 아이들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거든요. 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게 됐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신문에서는 제 이야기를 특집 기사로 다뤘죠. 처음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점차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라는 걸 깨달았죠.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앵커가 물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랑이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들의 욕심을 키워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 아픈 결정이었지만 이게 제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거든요. 인터뷰 이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 제 결정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 심지어는 제 아이들 또래의 젊은이들까지요. 그들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한 결정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어요. 그들은 제가 가족의 일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분노했죠. 준호는 제게 전화해서 고함을 쳤어요. 엄마,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고 싶으셨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재산 기부를 결정하고 나서 저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작은 집과 텃밭이 있는 곳이었어요.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평생 도시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골 생활을 하려니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점차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일상이 조금씩 편안해졌죠.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나도 그랬어.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평생을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산 시간은 없더라고. 근데 이제야 알겠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제 결정 이후 많은 것이 변했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준호는 처음엔 화를 냈지만 결국 작은 가게를 열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수줍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 힘으로 버는 돈이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어요. 서연이는 직장을 구해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요즘은 종종 아이들과 함께 저를 찾아와요. 엄마, 우리 많이 힘들지만 행복해요. 감사해요. 성민이는 아직 변화의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그 아이도 깨닫게 되겠죠. 저는 요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지내고 있죠. 가끔 마을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제 제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 간의 사랑과 책임, 그리고 개인의 행복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조언이 저에게,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과 사랑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